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했을 내용,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식물을 구해서 그것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가, 공항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은 되고 또 된다면 수량은 몇 개인지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불완전한 지식이라서 이 기회에 식물방역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조사해 봤어요. 이 내용은 지금 2020년 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법률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이 개정이 되거나 폐기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게 가능한지는 일단 국제선이랑 국내선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식물방역법에서 보면 외국에 있는 벌레나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벌레나 아니면 유해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약으로 방제가 충분히 되는 그런 벌레, 그런 것들은 통과가 되고 있고요. 조금 피해가 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약으로는 조금 방제가 어려운 그런 해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해가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이런 걸 아직 판단을 못한 그런 미지종의 해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하에 법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경우는 식물방역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나 꽃, 식물 이런 거를 비행기나 배에 태워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제선인데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나라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식물방역법 문제 때문에 해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타면 입국할 때 승무원들이 세관 신고서라고 하는 걸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동식물 같은 것도 이제 신고하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입 금지 품목이랑 그 다음에 반입 신고 품목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적혀 있는 반입 금지 품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반입이 절대 안 되는 것들이고요. 반입 신고 품목은 반입은 가능은 한데 이거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식물 같은 것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직구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편으로 받든 다른 나라에 있는 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국가에서 어떤 식물이 몇 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만 이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물 같은 걸 가지고 들여왔을 때 어떤 식물을 몇 개 가져왔는지를 반드시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만 준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가지고 배든 비행기든 타실 수 있어요. 이 식물은 수화물로 붙이셔도 되고요. 핸드캐리로 직접 여러분이 기내에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품목 중에서 이제 식물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모든 생과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 채소,
그 다음에 망고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는 배나 사과나무, 감귤, 이것도 하나봉이긴 한데 운양가에 속하는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소나무 같은 묘목이 반입 금지 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적혀 있는 식물 빼고는 무조건 다 되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법률에서 적어 놓은 요 내용은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금지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1차적 이유는 유해해충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이지만 2차적으로는 세계 각국은 각 나라 고유의 식물이 있는데 이런 특산종을 보호하기도 해요. 각 나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라에서만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 식물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부로 반입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공항을 통과할 수 없고 반송 조치를 내려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물을 내가 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나라에서 모종이나 포트 같은 걸로 판매되고 있는 식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야생화 중에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판매가 불가능한 그 식물이 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모종이나 삽수 같은 걸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게 통과될 줄 알고 가지고 왔다가 반입 금지 식물에 걸려서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입이 허용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구근, 경과, 건조 농산물, 신선 농산물, 그 다음에 한약재 등의 이제 식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식물류에 흙이 단 한 톨도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요 흙이라는 게 사실 한 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요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병해충, 그 다음에 병해충의 알, 바이러스, 균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흙의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식물들, 특히 이제 묘목 같은 경우는 그 묘목 뿌리에 붙은 흙을 반드시 탈탈 털어서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흙을 털어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지정 수량 미만이어야지 통과가 되는데요. 묘목이랑 삽수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그 다음에 구근류는 100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씨앗 같은 경우는 100g이고요. 쌀보다 조금 큰 크기의 큰 씨앗 같은 경우는 500g까지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수량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은 통과가 되지 않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국가, 여러분이 그 식물을 구입하셨던 나라에서 발행하는 검역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발급을 받아와서 첨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통과될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무조건 집에 가져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 공항이랑 항구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그 검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역소가 있거든요. 검역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검역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검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식물을 가지고 입국을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짐을 찾고 나면 여러분들이 짐과 함께 그 공항 한켠에 검역본부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검역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검역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신고서를 보여주고 나면 그분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짐을 조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식물을 몇 개 가져왔는지 품목이랑 수량도 체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게 반입 금지 식물인지 아니면 허용이 되는 식물인지를 1차적으로 판별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반입 금지 식물인데 보호종 같은 경우는 바로 반송 조치를 내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식물로 판명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연구소로 가지고 가서 이제 해충의 유무,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해충이 있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폐기되는 건 아니고 이제 2차적으로 그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있는 약으로 방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방제가 되면 방제를 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고 만약에 그 방제가 안 되는 소독이 안 되는 병해충이면 거기서 이제 폐기 조치가 내려져서 소각장으로 옮겨져서 소각이 됩니다. 이런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바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항을 방문해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착불 우편으로 그 식물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런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또 바로 식물을 집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반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항에 엑스레이 검색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캐리어 속을 샅샅이 영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무단 반입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르스 사태 때 만약에 최초 감염자가 먼저 자신의 증세를 신고를 해서 격리 치료를 잘 받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좀 경각심을 가져서 신고 같은 거 잘 하시고 또 검사도 잘 받아서 국내로 들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역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검역은 그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조사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는 이런 삽수 같은 경우는 여기 면을 이렇게 잘라보기도 하거든요. 줄기를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품종이라면 이 조사를 대비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1월인데 지금 저희 집도 이렇게 히야신스가 꽃이 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구근류는 보관을 아주 잘하지 않은 이상은 싹이나 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구근이 싹이 나면 그때부터는 구근이 아니라 식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식물 허용 개수가 10개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쌍난 구근으로 100개를 가지고 오시면 그 중에 90개는 반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구근을 구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싹이랑 뿌리가 나지 않은 것으로 골라서 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든 흙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묻어있지 않게 잘 씻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삽술 같은 경우는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놓고 절단면을 좀 말려도 괜찮은데, 묘목 같은 경우는 이게 흙에 심어 있던 것을 흙을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그 검역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잘 취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초보 가드너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식물에도 직구라는 영역이 있어요. 매니아 분들 중에서도 특히 그 제라늄 매니아 분들이랑 영국 장미나 독일 장미 같은 수입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영국 빈티지 화분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구를 많이 해요. 식물 직구도 일반 직구처럼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식물을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EMS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주는 건데요. 근데 일반 직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검역을 한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직구할 때는 무조건 현지에서 발행하는 검역 증명서를 첨부를 했어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수량이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검역이 패스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구입한 품종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검역본부에 신고를 하면 그 도착하는 날에 검역관이 공항이나 항구에 가서 그 식물을 검역을 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낭으로 놀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분홍색 겹채송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예뻤대요. 한 달 뒤에 제가 다낭으로 놀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거 혹시 구해올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겹채송화 같은 경우는 줄기를 꺾어서 흙에 꽂기만 해도 거기서 뿌리가 나고 번식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식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식물방해법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했더라면 그 어머니의 부탁을 쉽게 들어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식물 반입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을 던지고, 그때 다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했더라도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과 오만함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갔다가 이거 가지고 한국 안 가면 너무 후회되겠다 싶은 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식물을 들여온다는 것은 검역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고 또 시간도 더 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감수할 만큼 간절한 거라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